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르노 삼성이 국내 시장에 새롭게 선보인 르노의 컴팩트 전기차 르노 조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유럽 시장에 출시되면서 지금까지 21만 대 이상의 판매고를 달성한 르노의 컴팩트한 전기차 르노 조에가 국내 시장에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조에라는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이 차가 국내에 데뷔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고 독특하게 느껴질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2년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던 만큼 이제 조에는 유럽 시장을 대표하는 유럽인들을 위한 그런 컴팩트한 전기차로서 굉장히 대중적이고 익숙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21만 대라는 판매량이 정말 베스트셀링이라든가 스테디셀링 모델들과 비교한다면 조금 아쉬울 수도 느껴지는 판매량이긴 하겠지만, 전기차라는 그런 제한적인 시장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강렬한 그런 판매 시작을 올려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국내 시장에 조에가 데뷔한 거는 좀 늦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이전부터 모토쇼라던가 행사 이런 걸 통해서 조에에 대한 모습이라던가 조의 컨셉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야 등장하게 됐으니까요. 조금 얄밉게 느껴지기도 하고 조금은 좀 늦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는데, 사실 반대로 보면 이제는 또 이제 국내 시장이 어느 정도 전기차 시장이 성숙해졌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존재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국내 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르노 조에가 어떤 차량이고 또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노 조에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체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시장에서는 사실 서브 컴팩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소형차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조에 역시 이러한 체격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4090mm의 전장과 1730mm 그리고 1560mm의 전폭과 전고를 갖고 있죠. 휠베이스 역시 2590mm로 그렇게 긴 편은 아닙니다. 대신 전기차고 이제 배터리를 꽤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차량의 공차 중량은 1545kg으로 제법 무거운 편에 속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이제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을 보고 있자면 말 그대로 르노의 최신 감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런 컴팩트한 해치백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르노의 로장주 엠블럼 위쪽으로 이 곡선과 라인이 돋보이는 보닛이 자리하고 있고요. 날렵한 헤드라이트, 그리고 전기차지만 일반적인 내연기관의 자동차를 떠올리게 하는 이런 프론트 범퍼의 디테일과 에어 인테이크 스타일의 이런 연출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감성적으로 만족감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측면으로 오게 되면 굉장히 컴팩트한 해치백의 매력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공기역학적으로 그려져 있는 듯한 이 루프라인과 측면의 캐릭터 라인들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재밌는 점은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이런 저항을 줄이는 휠 디자인보다는 굉장히 컴팩트하고 세련된 매력을 제시하는 휠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감성적인 만족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2열 도어의 경우에는 이렇게 시크릿 패치 타입으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후면 디자인은 컴팩트한 이 해치백의 매력을 잘 살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채로운 느낌이죠. 이채로운 느낌이고,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의 모습도 마름모로 형상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전기차인 만큼 이 바디킷 굉장히 깔끔하고요. 머플러 팁도 따로 존재하지 않아서 전기차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조의 실내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차량은 이제 중간 트림이 인텐스 에코 트림이기 때문에 일부 소재나 연출에 있어서 좀 아쉬울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서는 최신의 르노의 감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시보드의 패턴이라던가 형태, 그리고 센터 페시아의 구성 등 전반적으로 최근에 르노가 선보였던 많은 차량들과 동일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
스티어링 휠 아웃라인을 더했죠. 네, 푸른색 아웃라인을 더하면서 이 전기차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르노 스타일의 이제 디지털 클러스터,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전반적으로 르노의 고유의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차량의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공간 가치가 그렇게 높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시트의 형태라든가 디테일, 연출에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쾌적하고 공간이 넓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터페이스 자체가 굉장히 직관적이고요. 익숙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르노차를 타보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아주 손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시죠?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만 감소할 수 있다면 굉장히 개성 넘치고 깔끔한 세련된 이런 컴팩트 전기차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열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들의 특징이 있죠. 이제 플로어 높이가 좀 높다라는 거, 이런 거 조회에서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2열 공간의 구성은 굉장히 깔끔하고 심플한, 말 그대로 대중적인 그런 소형 해치백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휠베이스가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레그룸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는 시트와 이 헤드레스트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소재의 고급화, 연출의 고급화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이 도어 패널의 이 플라스틱 느낌이 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상위 트림이 인텐스를 선택을 한다면 전반적인 소재가 좀 더 개선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세련된 차량을 원하신다면 인텐스 트림까지 올라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체격이 작다 보니까 사실 적재 공간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 트렁크 게이트를 열어보면 생각보다 이 적재 공간의 깊이가 깊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실제 제법 많이 안으로 들어가는 편이어서 좀 적당한 규모의 장을 보더라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실용적이고 일상에서는 제 몫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어서 르노 조의 구동 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노 조의 이 컴팩트한 보닛 아래는 최고 출력 100kW를 내는 전기 모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환산을 하면은 136마력 정도가 될 거고요. 최대 토크 역시 25kgm로 이 컴팩트한 차량에게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 르노 측에서는 이 발진 가속, 도심에서의 발진 가속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경쾌한 주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실 용량 52kWh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이 되면서 이제 300km에 이르는 아주 우수한 주행 거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도심과 도심 교외를 다니면서 이 주행을 즐기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수치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르노 조의 충전 단자는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G이라는 로고와 함께 충전 소켓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내 공간에서 이제 버튼을 눌러서 개방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안내 표시가 마련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전기차와 동일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르노 조에와 함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실제 주행 환경에서는 어떤 모습과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트림 차이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건 인텐스 트림입니다. 저희가 실내 공간을 봤을 때는 인텐스 에코를 봤었는데요. 확실히 가죽, 인조가죽, 우레탄 이런 사용 비중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대시보드라던가 시트 이런 모습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텐스 에코의 그 구성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워낙 그 가죽과 직물의 이런 그 믹스 매치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텐스 에코도 충분히 감성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트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가죽 특유의 가죽 고유의 그런
블랙한 감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텐스까지 올라오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라고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도로 환경은 일단은 먼저 도심 주행을 먼저 해볼 거고요. 그리고 북악 스카이웨이를 살짝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빗방울이 좀 내리긴 하는데 뭐 그렇게 운전이 어렵거나 뭐 문제가 생길 만큼의 그런 우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도로 흐름에 맞춰서 그리고 도로 상황에 맞춰서 주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시트 포지션과 시야를 설명 좀 해볼게요. 자, 시트 포지션 높아요. 아무래도 차체 하부에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고, 또 소형차들이 원래 약간 서 있는 듯한 그런 시트 포지션을 통해서 실내 공간의 쾌적함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 차 역시 그러한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키가 188cm인데 헤드는 남아요. 네, 헤드룸 자체는 좀 여유로운 편인데 다만 시트의 높이가 높아서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주행 시야가 마련되었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 전방 시야나 측방 시야, 후방 시야 모두 준수한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후방 시야에 좋은 평가를 주고 싶은데 이 미러를 통해서 딱 봤을 때 정말 큼직한 리어 윈도우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잘 다듬어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환산 출력 136마력 그리고 0kgm의 성능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차도 가볍고 뭐 성능도 준수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원하는 만큼 가속할 수 있는 그런 민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도심에서 가다 서다가 많은 이런 주행에서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들어요. 게다가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거는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았을 때 이질감 없이 그냥 슥 가속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전에 전기차들은 페달 조작과 이 모터의 출력 전개가 뭔가 좀 동떨어져 있는 듯한 아니면 중간에 무언가 껴있는 듯한 그런 이질감이 있었는데 지금 이 조에 같은 경우는 페달 반응도 굉장히 민첩하고요. 그리고 리니어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밟는다고 온오프가 아니고 제가 페달을 조작하는 것만큼 출력이 부드럽게 전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확실히 완성도가 좀 있는 그런 전기 모터와 출력의 구현이 동반된다 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이 전기 모터의 소음 자체는 꽤 느껴지는 편입니다. 물론 컴팩트 모델이고 이제 대중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정수성까지 모두 챙길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소음이 좀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그런 분들이 조회를 타신다면 꼭 필히 평소에 음악을 틀어두시면서 타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지금 봤는데 인텐스 트림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하나 있네요.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이건 중요한 차이예요. 네, 아주 중요한 차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시면서 음악을 좀 즐기시는 분들 혹은 이 전기차의 소음을 사전에 좀 차단하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더해진 인텐스 트림까지 올라오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르노 삼성 쪽에도 인텐스 에코부터 보스 사운드 시스템 넣어주면 안 되나요?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이 전기차의 즉각적인 출력 전개 그리고 제동은 확실히 편합니다. 사실 도심 주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V6 자연흡기 차를 타는데 흔히 말하는 저 RPM에서 약간 좀 밋밋한 이런 것 때문에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즉각적이고 민첩하게 가속을 해주는 이 전기차의 특성 덕분에 이 도심에서의 연이은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를 아주 편하고 가볍게 경쾌하게 달릴 수 있다는 것이 이 조의 특징이다 라고 하겠네요. 확실히 다른 전기차들은 좀 주행거리를 확 늘리면서 이 교외를 다녀올 수 있는 지방을 다녀올 수 있는 이런 게 매력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조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시 친화적이에요. 도시 중심적이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좀 그런 게 짱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움직임에 있어서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물론 이 EV 전용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경험을 쌓아온 브랜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확실히 좋습니다. 네. 뭐 어떤 브랜드를 딱 특정해서 어떤 모델을 딱 특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정도면은 현재 이 대중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 중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포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 움직임과 움직임에 대한 만족감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가 좀 많이 오네요. 그리고 이 차에 장착되어 있는 다양한 안전사양도 매력적이에요. 물론 요새는 워낙 많은 차들이 다들 좋은 안전 장비를 달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조의 안전 성능이나 안전 사양들이 최고다, 베스트야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장이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그 정도의 예의는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차의 움직임이 좋다라고 말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차선을 바꿀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운전자가 불안감이 없어요. 사실 지금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차선을 좀 바꾸긴 했었는데, 단순히 그냥 한 번 바꾸는 게 아니고 좀 연이어서 바꾸거나 연이은 코너를 좀 움직일 때 굉장히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차의 높이가 좀 높고 무게중심은 낮다 하더라도 운전자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저는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불안할 수도 있겠구나 그랬는데, 막상 타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안하네요.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인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날이 점점 흐려지긴 하는데 더위를 좀 씻겨내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주행거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사실 주행거리가 그렇게 긴 편은 아니에요. 뭐 WLTP 기준으로 보더라도 300km 정도 되니까 사실 시장에 있는 이제 국산 혹은 GM의 그런 쉐보레 볼트에 비한다면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체험해본 바로는 250km 이상만 나오면은 사실 어지간히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이 차 자체가 성향이 굉장히 시티즌,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차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의 성격에는 맞춰서 잘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B모드를 한번 해볼게요. 적극적인 회생제동을 하는 이 B모드인데 확 느껴지네요. 이 B모드를 키게 되면은 제가 예전에 닛산 리프를 타면서 이 페달에 대해서 이거 제동력 너무 세다, 과하다 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 딱 적당한 수준의 제동으로 원페달 드라이빙을 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그래요. 닛산 리프의 이 페달 모드도 이 정도의 담력을 갖고 있었으면 딱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엑셀레이터 페달을 빼게 되면은 그냥 아주 가볍게 브레이크를 밟는 정도의 그런 제동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B모드로 원페달 주행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연비 주행을 하게 돼요. 굉장히 연비 주행을 하기 때문에 이 효율성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고 그러네요. 물론 저는 이 페달 모드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주행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이건 개인차긴 한데, 저는 이 B모드라던가 회생제동이 좀 강하게 들어갈 때 그 이질감이 아직은 좀 어색하더라고요. 아직은 제가 이 내연기관 차를 좀 더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겠고요. 하지만 전기차로 주행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정도의 셋업도 충분히 즐겁겠다, 만족스럽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뭔가 확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 적절히 조절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내리막길이라던가 아니면 좀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때, 흔히 말하는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서 주행을 해야 될 때는 이 B모드로 주행을 하면은 그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도심에서는 이 정도의 느낌이고요. 잠시 후에 이제 북악 스카이웨이를 달리면서 실제 좀 주행 퍼포먼스를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노 조에와 함께 이 북악 스카이웨이의 구분기를 달리면서, 고갯길을 달리면서 어떤 특징과 재미 혹은 매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속도를 좀 내고 싶은데 제한 속도도 있고요.
또 비도 오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보장이 되는 범위에서 한번 좀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보이는 거는 스티어링 휠에 대한 만족감이에요. 이 크기도 적당하고요, 파지감이라던가 그립감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컴팩트한 대중적인 좀 소형차에서 이 정도의 파지감을 준다라는 점 분명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트가 높긴 한데 생각보다 만족스러웠던 게 방금 제 앞에 보이시는 요 철을 넘어갈 때예요. 넘어갈 때 보면은 타이어하고 시트가 정말 열일을 합니다. 사실 차체하고 서스펜션은 좀 단단하게 좀 투박하게 넘겨주는 편인데 타이어하고 시트의 쿠션감이 상당히 우수한 편이어서 주행을 하면서 만족감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 한계 영역 이상 넘어가는 충격일 때는 굉장히 투박하게 강하게 충격이 들어오긴 하겠지만 일상적인 상황에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노면의 변화라든가 충격 등에 대해서는 아마도 타이어와 시트가 잘 버텨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kW의 전기 모터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오르막을 올라갈 때 그렇게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편이에요. 그리고 이 가속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차가 요동친다거나 좀 흔들린다거나 이런 느낌도 없이 그냥 아주 매끄럽고 세련되게 쭉쭉 가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있습니다. 이 전기 모터다 보니까는 이 순간적으로 요철을 지날 때 살짝 미끄러지는 그 출력 전기의 상황이 좀 이어지긴 하는데 제어 시스템이 좀 더 너그럽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상당히 경쾌한 느낌을 주기에는 지금의 셋업이 참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요철 지나가 볼게요. 네, 지금도 보면은 분명 충격이 실내 공간으로 전해질 수 있을 정도의 요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트 쪽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해준다라는 거, 타이어도 제 몫을 해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저는 차체는 좀 단단하더라도 이 일부 좀 부드럽게 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셋업을 좋아하다 보니까는 지금의 셋업도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르막 구간이기 때문에 제동 성능을 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제동 성능 자체 우수하고요, 전후 밸런스 나쁘지 않고요, 서스펜션도 생각보다 아주 잘 버텨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한계 영역이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은 이 차 굉장히 도심에서 뿅뿅뿅뿅 거리면서 달리기 되게 좋을 것 같다? 즐거울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자동차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속도를 좀 더 내면서 즐겨보고 싶은데 제한속도를 지켜야 되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오늘 르노 듀엘을 함께 타봤습니다. 주행거리에 대해서 일부 소비자분들, 일부 운전자분들이 아쉬워할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충분히 만족스러운 주행거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특히 도심에서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딱 적절한 아주 활용할 수 있는 주말에 해일이라던가 양평, 하남 이 정도 가볍게 갔다 올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의 거리를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속된 굽이치는 길에서도 제 몫을 다하고 아주 경쾌한 드라이빙을 제안할 수 있는 아주 똘똘 뭉친 아주 매력 덩어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 전기차들 시장이 워낙 또 치열해요. 좋은 차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이 뭔가 대대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킨다거나 폭발적인 판매를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꽤 재밌는 전기차, 다루기 좋은 전기차가 등장했고, 그리고 전기차도 즐거울 수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입증하는 차량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를 살펴보면서 느꼈던 건데, 욜로족, 그러니까 싱글족이라던가 아니면 좀 2인 가족 분들에게 정말 권하고 싶은 차예요. 이게 2열 공간 좀 좁은데
생각보다 적재 공간이 넓은 편이어서 장을 본다거나 아니면 레저 아이템 같은 것도 좀 싣고 다니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좀 나를 위한, 그러니까 내 즐거움을 위한 삶을 사시는 분들에게 이 차를 권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오늘 주행을 하면서 진하게 남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였고요. 전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와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